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 왕벌의 비행이라는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유명한 소품의 작곡자가 림스키-코르사코프입니다. 이 소품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쌀탄왕 이야기의 3막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발라키리에프, 큐이, 보로딘, 무소르스키와 함께 러시아 국민음악파 대표 작곡가 5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1844년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 있는 노브고로드 지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비롯한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고 전해지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해군학교에 진학했고 이후에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민음악파 5인에 속한 다른 음악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작곡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국민음악파는 음악 속에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 민중의 삶 그리고 정서를 반영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했는데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 역시 그러합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작곡한 음악의 목록이 수없이 많지만 오페라만 해도 그 수가 15편에 이릅니다. 그의 오페라 작품 가운데 다수가 러시아 문학, 러시아 구전 설화나 동화를 토대로 창작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오페라 사드코 역시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서 구전 영웅 서사시 브일리나에 나오는 영웅 사드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어로 구전 영웅 서사시를 브일리나라고 부릅니다. 이 사드코, 영웅 사드코는 러시아 전통 악기인 구슬리를 연주하는 연주가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구슬리가 어떤 악기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런 현악기입니다. 그럼 이 사드코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 이 사드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노브고로드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러시아의 옛 도시 노브고로드의 부유한 상인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요. 러시아 전통 악기인 구슬리 연주가였던 사드코가 가수로 초대됩니다. 여기서 그는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노브고로드의 상인이란 별것이 아니며 자신이 만약 내가 남의 배를 빌려서 멀리 항해를 할 수 있다면 저 먼 나라로 가서 모두가 부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매우 초라한 행색을 한 가난한 구슬리 연주자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상인들에게 비웃음을 사며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일멘이라는 노브고로드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서 벌어집니다. 신세 한탄을 하며 처량하게 그 지역의 일멘 호숫가를 거닐며 구슬리를 연주하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백조떼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모두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을 합니다. 그중 한 처녀가 사드코의 구슬리 연주에 매료된 나머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가 바다 용왕의 딸 볼호바 공주였습니다. 볼호바는 황금빛 물고기를 선물하겠다며 물고기 잡는 방법을 사드코에게 알려주고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이 납니다. 3장은 사드코의 방에서 벌어집니다. 사드코는 볼호바와의 만남을 이제 끝내고 아내가 기다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난 밤에 일어난 일, 특히 볼호바의 선물과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골몰한 나머지 아내를 귀찮아하며 그만 화를 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죠. 그렇게 집을 나선 이 사드코가 도달한 곳은 바로 노브고로드의 항구입니다. 4장은 노브고로드 항구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항구에서 사드코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황금 물고기를 잡겠다며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기를 하는데요. 마침 볼호바 공주가 약속한 대로 황금 물고기를 그에게 보내주어서 사드코는 결국 내기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 대가로 거대한 선박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다 항해를 떠날 용기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선원 삼아 먼 항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5장은 넓고 잔잔한 바다가 배경이 됩니다. 사드코가 그렇게 항해를 떠난 지 12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항해를 하던 그의 배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바다 용왕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될 사람을 뽑느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드코가 뽑히죠. 사드코는 바다 용왕이 아니라 볼호바 공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5장은 선원들의 혹독한 항해에서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다음 6장입니다. 그렇게 바다에 홀로 남은 사드코는 바닷가 깊숙한 곳으로 내려앉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는 바다 용왕의 궁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6장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볼호바는 용왕에게 사드코가 자신이 운명이라고 말하고 바다 용왕은 그 둘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 연회가 펼쳐지는데 사드코가 구슬리를 연주하자 흥겨워진 나머지 온 바다 세계가 들썩이고 특히 용왕이 춤을 추니 바다를 비롯한 온 세계의 물이 일렁이며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순례자의 모습을 한 신성한 성자의 환상이 나타나서 사드코의 손에서 구슬리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음악이 멈추자 그 순간 모든 바닷속 움직임이 멈춥니다. 일렁임도 사라집니다. 아울러 이 성자의 환영은 사드코에게 노브고로드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려던 볼호바는 영원토록 개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7장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러니까 사드코와 볼호바 공주가 처음 만났던 일멘 호숫가가 배경이 됩니다. 이 순례자 형상을 한 성자의 환영이 지시한 대로 사드코와 볼호바는 일멘 호숫가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사드코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드코를 내려다보면서 볼호바는 마지막을 예감하며 슬픈 자장가를 부르죠. 잠에서 깬 사드코는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드코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항해를 했던 자신의 그의 배와 선원들이 노브고로드의 항구로 때마침 되돌아옵니다. 모든 인물들이 무대로 나와 노래를 부르며 오페라는 막을 내립니다. 줄거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줄거리 속에서 인어공주나 신바드의 모험과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페라는 사드코가 등장하는 러시아 영웅 서사시 브일리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림스키-코르사코프는 1867년에 사드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향시를 창작했고요. 그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 1896년에 다시 이 줄거리로 오페라를 창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향시에서는 주인공 사드코가 바다 용왕 앞에 노래를 부르고 그의 딸 볼호와 결혼하게 되는 낭만적 줄거리가 중심이었다면은 오페라 사드코에서는 먼 세계를 향한 항해하는 러시아인들의 용기,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려는 사드코의 이상 등이 중심을 이룹니다. 자, 실제로 오페라 사드코에서는 대규모의 민중들이 등장하는 군중의 무대가 오페라 구성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페라 사드코의 구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1장은 군중의 무대, 연회 무대고요. 연회 무대로서 군중 무대가 펼쳐지고요. 2장에서는 볼호바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3장에서는 현실의 삶, 즉 사드코의 방에서 아내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다시 노브고로드 항구에서 집단이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그 군중의 무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5장은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 바다 항해의 혹독한 현실,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고 그럴 경우에 바닷물에 바다 용왕에게 희생제의를 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열거되고요. 6장에서는 바다 용왕의 연회,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죠. 그 다음 7장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단원의 합창을 하는 그러한 그 현실적인 무대, 그리고 사드코가 현실의 노브고로드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현실의 군중 무대가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1장, 4장, 7장에서는 군중의 무대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2장과 6장은 환상적인 무대, 그 다음에 3장과 5장이 현실의 삶과 연관된 서정적인 무대를 드러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중의 무대가 처음과 끝을 감싸고 환상적인 이야기, 현실의 삶 이렇게 점점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사드코는 민중적인 세계관과 삶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들의 꿈과 환상, 삶의 서정성을 동시에 표현하려 한 그러한 오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드코가 왜 민중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옛 도시 노브고로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옛날 노브고로드 상인들은 일멘 호수에서 볼호프강, 라도가 호수 등 주변 수로를 따라 발트해로 나아가 유럽과 교역을 벌였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실 때 가장 오른쪽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노브고로드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보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서요. 여기에서 이제 그 수로, 육지에서의 강과 작은 호수, 일멘 호수, 볼호프강 이러한 그 수로를 통해서 발트해로 나아가고 그리고 멀리 북해로 이르는 이러한 먼 거리의 이 무역을 이 노브고로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12세기 무렵에는 독일의 상인들과 함께 한자 동맹을 맺기도 하였고요. 그 덕분에 노브고로드의 풍경은 이국에서 온 배와 물건들이 넘쳐나는 역동적이고도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노브고로드 사람들에게 모험이란 결국 물의 길을 통해 먼 바다로 나아가서 미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환상적 미래와 꿈이란 그렇게 해서 한가득 물건을 싣고 되돌아와 풍요를 얻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드코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당시 현실을 배경으로 민중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맞는 거죠. 러시아 문화예술계에서 민중주의적 움직임이 크게 일어난 시기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였는데요. 이 시기에는 숱한 러시아 예술가들이 러시아의 영웅서사시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외에도 여러 예술가들이 사드코라는 인물의 형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1876년 해저왕국의 사드코라는 그림을 완성한 유명한 화가 일리아 레핀입니다. 레핀은 볼가강의 배 끄는 인부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19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 문화에서 사드코는 꿈과 이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용감한 인물에 대한 표상이 되었고 민중이 꿈꾸는 행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어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도시를 걷다 보면 사드코라는 이름의 잡화점,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페라 사드코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리아, 인도 상인의 노래를 들으며 짧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Не счесть алмазов каменных пещерах, не счесть жемчужин в море полутемном, далекой Индии чудес. Есть на теплом море чудный камень яхонт. На том камне феникс, птица с ликом